오늘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성분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다이어트 열풍으로 지방은 그동안 찬밥 신세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오메가3 지방산을 영양제로 먹고 또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지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들깨, 들기름, 등푸른 생선으로 먹으면 어떤지, 오메가3를 먹으면 도움이 될지, 또 안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나 들기름, 등푸른 생선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다른 지방들과는 달리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또 먹는 것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역할은 오메가3, 6가 대사를 하면서 나오는 물질들에 의해서 염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과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오메가6는 반대로 우리 몸속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어서 피를 굳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둘 다 꼭 필요한 지방산인데요. 우리는 오메가3는 좋은 지방이고 오메가6는 나쁜 지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보통 오메가6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공 음식을 먹고 오메가6 성분을 많이 섭취한 소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먹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고 염증 반응을 또 많이 일으키는 몸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은 오메가6와 3를 10대 1의 비율로 높게 먹고 있습니다. 이 몸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6와 3의 비율을 최소한 4대 1로 낮추어야 된다고 미국 국립보건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4대 1로 만들기 위한 우선순위는 당연히 오메가3를 더 많이 먹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메가6 대 3의 10대 1의 비율에서 오메가3를 1 더 먹으면 10대 2가 됩니다. 즉 5대 1로 빠르게 비율이 전환이 되지만 오메가6를 1 적게 먹으면 여전히 9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메가3의 양을 이 먹는 양을 더 늘리는 데 노력을 통해서 처음에는 빠르게 이 비율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오메가6는 섭취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비율을 맞춰나가는 전략이 우리 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른 전략일 것입니다. 오메가3 섭취를 늘리는 방법에는 음식과 영양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많은 음식들로는 들깨, 들기름, 고등어, 참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들깨와 들기름에는 무려 60%나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깨나 들기름 이 정도만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를 보통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오메가3 중에서 가장 유명한 DHA와 EPA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깨나 들기름, 아마쉬유와 같은 식물성 오메가3가 많은 음식에는 DHA, EPA가 아니라 ALA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ALA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EPA로 전환되고 DHA로 전환됩니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ALA의 5에서 10%가 EPA가 되고 2에서 5%가 DHA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들깨와 들기름이 오메가3가 많고 좋은 것은 맞는데 정확히는 100g당 ALA가 60g, 또 EPA로 3에서 6g, DHA로 1에서 3g만 전환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대표적인 고등어의 경우는 어떨까요? 고등어는 한 토막의 오메가3가 3에서 5g으로 들깨, 들기름보다는 적게 들어있지만 ALA가 아니라 EPA, DHA로 들어있습니다. EPA는 1.2g, DHA는 1.8g이 들어있습니다. 들깨, 들기름과 고등어는 결과적으로는 100g당 EPA, DHA 양은 비슷하게 들어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증간산물로서 전환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들깨나 들기름은 ALA가 EPA, DHA로 전환되는 것은 적지만 ALA 자체로도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ALA를 먹은 그룹과 생선에서 EPA, DHA를 직접 먹은 그룹으로 나뉘어서 우울증 감소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ALA는 우울증의 감소 효과가 있었고 생선에서 얻은 EPA와 DHA로는 우울증 감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ALA는 우울증 감소, 스트레스 감소와 같은 부가적인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들깨와 들기름은 60%가 이게 다 지방이라서 칼로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한 스푼 20g 정도만 들깨와 들기름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어는 지방보다 단백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영양 성분으로는 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PA, DHA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까지 생각한다면 고등어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선을 매일 구워 먹기는 불가능하고 들깨와 들기름은 매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이 또 간편하고 쉽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선을 드시면서 들깨와 들기름을 드시는 방법을 적절히 섞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PA, DHA를 3g 정도 고용량으로 드시고 싶다면 들깨와 들기름은 칼로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가 다이어트와는 왜 연관성이 있을까요? SBS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인 체중의 사람은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1대 1이 나왔고, 이것도 사실 한국인에서는 이 정도인데 조금 많은 편이죠. 과체중인 사람은 50대 1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고도 비만이신 분들, 초고도 비만 이상이신 분들은 125대 1까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렇게 오메가6, 3의 비율은 비만과의 상관관계가 높고 마른 분보다는 체중이 있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오메가3와 다이어트와의 관련성을 보면 첫 번째로 오메가3는 포만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선 기름을 통해서 오메가3를 0.3g을 먹은 그룹과 1.3g을 먹은 그룹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오메가3를 1.3g을 먹은 그룹에서 2시간 이상 포만감은 조금 더 지속되었고, 배고픔은 덜 느꼈고, 식욕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는 칼로리 소모와 지방을 태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주 동안 매일 생선을 통해서 오메가3 3g을 섭취하게 했더니 오메가3를 안 먹은 사람보다 하루에 10%, 187칼로리가 추가로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19에서 27%가 더 많은 지방을 저절로 태우는 것으로 나타난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는 체중 감량보다는 허리둘레를 감소시켰고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좋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총 21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체중은 빠진다는 것, 그리고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 결론이 섞여 있었고, 하지만 이 허리둘레의 감소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비율을 좋게 하는 데는 유의미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 또한 결론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맺고 있었고요. 다이어트와 오메가3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최소한 4대 1 정도로는 먹어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메가3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얻고 지방을 태워서 허리둘레를 감소시키고 또 체중 감량과 혈관 건강 및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되고 오메가6를 왜 적게 먹어야 되는지와 오메가3가 다이어트에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드시기 힘든 분들은 들깨를 간식으로 한두 스푼씩 드시거나 들기름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먹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오메가3 섭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힘드시다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메가3는 부작용이 적고 건강에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 큽니다. 오늘부터 저도 다이어터의 일원으로서 오메가3 잘 챙겨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